네, 오늘도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네, 네, 방송을 하면은 네, 옆에 앉아서 같이 네, 이렇게 훨씬 더 가깝게 얘기하고 답하고 막 그래야 술술 나오는데 네. 아직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화면으로 이게 역시 그 대면을 해야 됩니다. 네,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사람들과의 만남이 잦아지면 또 여기 익숙해지겠죠? 네. 자, 미국 대선이요. 이제 한 60일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각 당의 핵심 선거 전략이 뭐라고 보세요? 공화당은 법과 질서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화당은 뭐냐 하면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네, 이거를 지켜야 되는데 누가 지키겠냐? 내가 이렇게 지키겠다라는 거를 네, 내보이는 데에서 경쟁력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유권자는 다수가 트럼프를 쳐다보는 백인들입니다. 왜 다수가 백인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나 하면은 트럼프가 꼭 이겨야 될 주가 많지가 않아요. 네, 5개 내지 7개입니다. 네, 거기에서 이기려면은 절대 다수인 네, 트럼프를 쳐다보고 있는 백인들이 자기를 찍게끔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백인들은 첫째 인종 시위가 막 나고 불이 타고 막 길거리 가게가 망가지고 네, 그리고서 막 그냥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가지고 막 외치는 시위대가 겁이 나요. 네, 그러니까 이거로부터 지켜주겠다. 음, 그러니까 그 시위대들의 무서운 면을 네, 자꾸 공포스럽게 확대를 시킵니다, 한쪽으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지키겠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위스콘신에 갔어요. 위스콘신에 왜 갔나 하면은, 지난주에 위스콘신에서 시위 경찰이 어느 흑인을 네, 7발 총을 쏴가지고 하반신 불수가 됐어요. 네, 며칠 있다가 그렇기 때문에 시위대가 확산됐는데 거기에 나온 17살 된 백인 그 청소년이 총질을 했어요. 시위대에다. 2명을 죽였어요. 네, 그래서 살인죄로 기소가 됐어.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씩씩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위스콘신 그 시에 가서 네, 위스콘신 주지사나 그 시의 케노샤 시의 시장은 오지 마세요. 괜히 대통령이 왔다가는 네, 이만큼 그래도 수그러들게 했는데 더 폭발됩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웃기지 마라. 내가 정리하러 간다. 그래 어제 갔어요. 거기 네, 가서 뭐라 그랬나 하면 그 총질에서 기소가 된 백인 소년이 트럼프 지지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소년 괜찮다. 만일에 그 총질을 하지 않았으면 시위대로부터 오히려 자기가 죽을 뻔봤다. 그렇기 때문에 총질을 한 것. 그러면서 그 소년은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그 위스콘신 그 주에 그 도시에 있는 경찰들하고 미팅을 하고 네, 법무부 장관 데리고 간 거예요. 이게 네, 역사적으로 보면은 네, 미국에서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게 네, 백인들을 공포감을 조성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흑인들에 대해서. 네, 흑인들에 대한 백인 공포감은 네, 선거판에 가장 잘 맥히는 정치 이득을 위한 무기가 됐어요. 트럼프의 선거 전략은 백인사의 공포감을 조성해서 해결시켜주는 자기의 능력을 보이면서 선거를 한다. 전략이고. 민주당은 지난번에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트럼프는 리더십이 아니다. 저거 우리가 어떻게 보냐. 진짜 그런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모여라.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투표를 많이 해서 갑갑하고 지루하잖아요. 옳고. 그러니까 세상 일은 옳고 정당하고 바른 길만이 이기는 게 아니라 심플하고서 콕콕 찔를 만큼 아주 명쾌하고 네, 확 관심을 끌어들여 가지고 하는 거. 네. 이렇게 지금 선거 전략이 보입니다. 네. 뭐 그 미국 선거에 있어서 그 스윙 스테이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익히 알고 있는데요. 2016년 대선의 경우에는 쇠퇴한 공업 지역 러스트 벨트가 굉장히 관건이었잖아요. 근데 이번 선거에서는 바이블 벨트라는 개념이 자꾸 대두가 되고 있어요. 이 바이블 벨트에 대한 개념 정리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바이블 벨트는 뭐냐 하면은 네. 기독교 펀더멘탈리스트들, 근본주의자들, 사실 기독교인들이 다 그런 거는 아닌데 그 네. 중에서도 어느 집단이나 근본주의, 원축주의자, 내 생각만 옳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나는 내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촉개와 같이 내놓겠다. 뭐 네. 이런 신념을 갖고 종교적 신념을 갖고 있는 어느 집단이고 근본주의자들은 자기 것만 옳기 때문에 협력하고 얘기할 스페이스가 없는 겁니다. 이 가운데 미국은 청교도인들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와서 세운 국가, 이게 지금 그 기독교인들이 청교도인들이 와서 세운 국가의 모순이 많잖아요. 그 네. 사람들이 왔는데 이미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여기에. 그러니까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서의 갈등 같은 것들을 새로운 문명을 갖고 들어온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네이티브 인디언들을 학살을 하면서 국가를 세웠는데 아이러니가 있잖아요. 기독교 국가를 세운데 그랬잖아요.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다 뒤집어 보면서 지은 죄를 회개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네. 지금은 이 미국이 이 도시화가 되면서 미국의 문명이 문화가 기독교가 지켜야 될 가치하고선 너무나 다르게 가잖아요. 네. 이게 산업화가 되면서 1920, 30년대 되면서 이런 이 미국의 기독교 가치가 무너지는 게 보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움찔했잖아. 우리 네. 목숨 것처럼 이 기독교 가치를 지켜야 되는데 네. 근데 이렇게 가면서 케네디 대통령 때 미국의 이민자가 불어나고 흑인들이 씩씩해지니까 이게 기독교인들 일반적으로 지녔던 가치하고서 대치가 되는 거야. 이걸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정치 세력화가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기독교인들은 자기들끼리 자기네들이 옹호해야 될 기독교 가치를 위해서 네. 표를 집결시킨 게 네. 네. 이게 옛날부터 중남부 지역에 사는 네. 동남부서부터 중남부 지역으로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이 여기 줄여요. 네. 그래서 그 지역을 갖다가 바이블 벨트라고 합니다. 네. 그게 어디가 중심이나 하면 남침례 교단이 중심이 됐어요. 1970년대서부터 준비해오던 교단의 중심이 남침례 네. 교회하고 에반젤리카라는 복음주의 교단. 그 가운데 복음주의 교단이라 그러면은 아닌 데도 있는데 정치의 의지를 갖고 있는 복음주의 기독교인들과 그 다음에 근본주의에 가까운 네. 기독교인들과 이게 거의 다수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기독교 지도자들을 대거 백악관이랑 가깝게 지내면서 영입을 하죠. 네. 그래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 아들인 프랭크 그레이엄이라든지 제리 포렐 주니어라든지 이 기독교를 정치 세력화시키는데 의지가 있는 복음주의자 지도자들을 의도적으로 가까이 하면서 이 캠페인을 준비해 온 거죠. 그걸 바이블 벨트라 그러고 그게 트럼프가 지금 꽂혀 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 뭐 미국 정치판에서 특히 선거판에 있어서 기독교 복음주의라든가 이렇게 기독교 세력화를 정치적 선거 전략으로 이용한 거는 꽤 오래됐잖아요. 특히 보수 당에서 예전에 로널드 레이건도 기독교 복음주의를 이용해서 선거에 아주 유리하게 전략을 잘 짰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번에 특별히 뭐 바이블 벨트 지역의 어떤 활동이나 그들의 그 세력이 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더 크다거나 중요하다거나 그런 게 있나요? 바이블 벨트가 정치적으로 의지를 갖고서 선거판에 움직이면은 네. 임팩트가 커요. 기독교인들이 정치 참여하는 이유는 단순하고 한 가지 목표만 있습니다. 이 기독교 국가라는 네. 그리고 이 사회 문화, 우리가 살고 있는 다양한 사회의 세속주의를 막아내려고. 네. 왜냐하면 물질 문명이 다양화되고 포스트 모던이라는 이 사회가 뭐 기독교 성서에 나오는 걸로 다 용납되지 못하는 게 많잖아요. 네. 가장 중요한 게 뭐 세임 섹스 동성연애 같은 거, 낙태 같은 거, 네. 여성운동 같은 거 이거는 기독교 보수 기독교인들이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미국 세태가. 이번에 그 제리 폴 주니어 리버티 대학 총장이죠. 사임을 했어요. 섹스 스캔들이 있었고요. 이 리버티 대학 또 제리 폴 주니어 학장이 이 지금 세력화되고 있는 기독교 세력의 중심, 핵심인가요? 그렇죠. 지도자죠, 지도자. 왜냐하면 기독교 우파를 이끌고 가는 네. 각 대중사회의 교회를 담당하는 목사들을 배출하고 양성하는 가장 큰 신학대학의 대빵이니까. 그 어떤 내용이에요? 이 섹스 스캔들이요? 한 7, 8년 전에 네. 제리 폴렐 주니어 목사님이 네. 와이프하고서 플로리다 마이애미로다가 휴가를 간 거야. 네. 그 휴가를 가가지고 어느 고급 호텔에 럭셔리한 호텔에 묵었는데 호텔에 수영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수영장을 지키고 수영장에서 일하는 20대 청년이 아주 핸섬한 청년이 있던 거야. 네. 제리 폴렐 주니어 목사님 와이프하고 눈이 맞았어 거기서. 요건 두 번째 밝혀진 내용인데 그거 눈이 와서 불륜이 시작됐는데 제리 네. 폴렐 총장이 그걸 모른 게 아니라
이 총장 목사가 자기 아내하고 그 청년하고서 성관계를 맺고 이렇게 불륜하는 거를 허용하면서 데려다가 자기가 지켜보는 데서도 하게끔 하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제리 포렐 주니어라고서 검색을 해가지고 네. 사진이 나온 뉴스에 사진 나온 걸 다 보면 와이프랑 불륜 관계로 밝혀진 청년이 가족처럼 가족들 행사에 많이 와서 사진 찍고 와. 2년 전에는 제리 포렐 주니어가 그 청년이 나중에는 부동산 같은 거를 전공해가지고 네. 변호사가 됐나 뭐 해가지고서 부동산 사업을 하게 돼가지고 네. 워싱턴 쪽 와서 부동산 산업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에 같이 엮어가지고 그 대학교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소개한 악수하는 사진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게 그거부터 이 스캔들이 터진 게 아니고 또 겉으로 보기에는 그 리버티 대학이 굉장히 학교 규칙이 엄격해요. 절대 네. 술 먹으면 안 되고 음. 절대 규칙을 위반하면 퇴교하고 그러는데요. 퇴학 맞고 제적당하는데요. 근데 총장이라는 자가 어느 이 보트를 탔는지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젊은 여자가 불륜을 저지른 부인의 개인 네. 세크레터리래. 젊은 여자가 이 핫팬츠에 허리춤이 풀어져가지고 앞이 이렇게 좀 나오고 이렇게 술 취한처럼 있는 거를 자기도 앞에 바지를 내리고 이렇게 풀어헤치고 네. 그러면서 한쪽 손으로다가 여자를 이렇게 감싸 안은 이런 그 사진 찍은 게 자기 SNS에 올렸던 게 퍼져버리고 마른 거예요. 이게 한 3주 전에 이게 뭐야 하면서 이게 왈칵해가지고서 네. 세상에 알려져가지고 막 들어가니까 네. 얼른 그 사진은 내렸지만 이미 퍼졌는데 어떻게 해요. 아. 그러니까 얼굴을 들 수 없으니까 제리 포렐 총장이 나 사임하겠다 이사에다 보낸 거예요. 이렇게 지금 그 세력화되는 기독교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 이렇게 위험이 땅에 떨어지고 신뢰를 얻지 못하면 결국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독교 세력을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데에도 좀 문제가 생기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눈까딱도 안 해요. 그래요? 그런 게 겁이 났으면 지가 대통령이 못 됐지 안 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네. 그 아주 퍼스널한 디테일을 보면은 더 막장이에요. 4년 전에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핵심 네. 한 20여 명은 지금 다 쇠고랑 차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야, 세상이 어떻게 됐는지.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대놓고서 살인자를 갖다가 옹호하는 발언도 하고.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수도 없이 섹스 스캔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문제화되지 않고 본인의 지지 세력이 뭐 변심한 일이 그게 많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보네요. 세상에 다 알려진 얘기지만은 네. 트럼프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는 멘탈리티가 있어요. 4년 전에 막 선거에 임박해서 네. 스캔들이 트럼프 하나 터트린 게 어떤 건 줄 아세요? 어느 폭스뉴스인가 어디랑 인터뷰를 하다가 네. 마이크가 인터뷰가 시작되고 마이크가 켜진지도 모르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랬나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 여성을 그냥 이런 그 섹스의 상대로 생각하는 거 이상의 이하도 아닌 거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나온 사생활을 보면 유명인사의 능력의 척도는 이 사람이 진짜 유명하다, 힘이 있다 그렇게 검증되려면은 네. 이런 데 나와가지고서 나와서 이 잘 나가는 여성들도 함부로 대하고 네. 그런 여성들 아래에 손을 막 넣어도 그 여성이 뭐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정도의 위치가 돼야 힘 있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막 하다 이게 스캔들. 그래서 그게 지는 줄 알았어요, 그게. 네. 그거랑 뭐가 달라요? 지금 터진 스캔들이랑.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제리 폴의 그런 스캔들 이게 눈 깜짝했을 것 같지가 않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정치판이 바뀐 게 이 사회를 지도하고 대통령감은 적어도 이래야 된다. 이런 기준이 없는 거예요. 네, 그 선거의 최대 목표가 당선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가치, 윤리 의식을 갖고 있는 것에 큰 점수를 많이 주는 유권자가 많아질 때 사회가 더 밝고 더 희망적이 되겠죠. 네, 우리 오늘 유튜브를 보시는 이제 네, 우리 이분들한테 좀 네, 요청드리는 건 정리하면서 네, 이거 옳냐 저게 옳냐 여기도 시원치 않다 판단이 잘 안 될 때의 기준은 네, 보편적 가치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지금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의 보편적 가치는 네, 빈곤의 문제, 그렇죠? 빈곤을 해결해야 사회가 안정되고 안전하다라는 걸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네, 네, 나만 잘 살아서 안전한 건 아니구나. 네, 라는 데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거.
거기에 대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후보들이 어떤가. 두 번째는 생명의 문제죠. 음. 아무리 나랑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의 인간이고 존중받아야 될 인격체다. 그럼 네. 차이점 때문에 소멸의 대상이 아니고 어떻든 같이 안고 가야 될 같은 공동체 안에 사람이다라는 거. 생명의 문제 생각해야죠. 네. 인권의 문제 생각해. 인권. 인권은 천부 인권설에 입각하니까. 그 네. 다음에는 뭐 평화, 네. 환경 이런 걸 기준으로 갖고 생각하면 우리가 인간다운 상식선에서의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봅니다. 네,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에 Black Lives Matter이라는 표어가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라는 표어가 우리 마음에 많이 들어왔는데 결국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기본적으로는 All Lives Matter이 항상 들어있어야겠다. 정치인이든 유권자든 누구든 간에요. 그게 가장 인간다운 삶이지 않겠어요? 네, 지당하신 말씀. 네, 저는 뭐 애플리 그래야 된다고 보고 이런 유튜브를 하면서 네, 서로 이걸로 다 소통하는 많은 분들이 네, 그러한 가치 체계를 갖고 이렇게 네. 살아가는 게 그러면 뭐 보람이 있는 거죠. 네, 네. 네, 오늘도 미국 대선 소식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 김동석 대표님 전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